첫 소식은 이제 한창 지겨워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드디어 사퇴를 발표했다는 뉴스입니다. 예스! 밖에서 천둥 소리가 환영하는 것 같네요. 쿠오모는 오늘 TV 생중계 연설을 갖고 사랑하는 뉴욕에 방해될 수 없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업무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짐 뺀다는 소리는 참아 못하고요. 14일 후로 사퇴 시점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들이 병상 모자른다고 미국 요양병원에 분산 수용하고 제대로 그곳 방역하지 않아서 함께 요양병원에 있던 노인분들에게 코로나 다 옮겨서 돌아가시겠을 때 이미 사라져야 마땅할 정치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 모르고 날뛰면서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 저격수라고 온갖 방해 공작하고 탄핵론 불붙이고 별 도라이 짓을 다 했는데요.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돌아서고 외톨이에 팽당했습니다. 딸버린 보좌관들에게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냥 사퇴가 아니라 깜깜한 방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혼자 가기는 섭섭하셨는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요. 성추문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온 쿠오모의 측근 멜리사 드로사 수석 보좌관이 책임지고 8일 사임했고 그를 감쌌던 페미니스트 로버타 캐플런도 사임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캐플런은 여성 피해자들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한 아줌마인데요. 보기 좋게 동반 추락하는 셈이네요. 그리고 쿠오모 주지사 동생 크리스 쿠오모도 CNN에서 빠이빠이 당할 처지입니다. 그 형이 그 동생이라고 자기 형 대통령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건지 동생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사람들의 무시무시함이 느껴졌는데요. 며칠 전까지 평생 동지처럼 굴던 이들이 검찰 발표 나오자 너 몰라? 너 나 알아? 하는 태도로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손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날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쿠오모가 딸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인데요. 아빠가 고의로 여성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여성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 적이 결코 없었어요. 아빠는 앞으로도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니까 내 딸 여러분 이런 아빠의 맘 진심 알아주기 바래요 라고 말했는데요. 아빠가 실수를 했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참 딸들이 얼마나 아빠에게 실망하고 인간 취급 안 하면 쿠오모가 연설 중에 딸들에게 대화라도 한번 해달라는 식으로 이럴까 싶은데 애처로워해야 할까요? 그런데 마냥 애처로울 수 없는 게 이날 사퇴를 발표하면서도 자신의 쓰여진 혐의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죄 행위 없었고 뉴욕주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었는데요. 사퇴하는 이유도 주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략적인 공격에 맞서 싸울 경우 주정부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도라이 발언을 했습니다. 되려 쿠오모는 의혹 중 일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정에서 자란 자신과 피해 여성들과의 세대적 또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오해? 오해라고 쇼? 당신 얼굴 때문이라도 절대 그런 일로 오해는 안 할 것 같은데 쇼. 자, 쿠오모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인정하면 구속. 쇠고랑 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사퇴하는 이유도 나 이제 자연이니까 탄핵도 안 될 거니까 수사 다 멈추고 나 그냥 살게 좀 봐줘. 좋게 끝내자. 이런 플레이로 나가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쿠오모 소식으로 광고 제한이 또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안녕하고 싶습니다. 쿠오모 아저씨 이제 사라져 주세요. 제발. 자, 씁쓸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목숨 걸고 나섰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거저먹기로 통과하면 바이든이 사인해 법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또 1조 달러, 1천억 조가 미국에 풀리면 지금 가스값이 1월보다 40%가 뛰었는데요. 내년 1월 정도 되면 2배로 뛸 것 같습니다. 돈이 넘쳐나면 물가가 오르죠. 버지니아 기준으로 올 초 2불 20전 정도였던 게 지금 30불이고요. 아니 3불이고요. 내년 1월쯤에는 4불까지 갈 것 같습니다.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당연한 이치를 미국민들은 몰라서 좀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요. 천둥이 너무 심하게 치네요. 부양자금, 자녀 학비 보조 이런저런 것으로 요즘 못 사는 사람들 한 달에 $1,000, $1,500 놀고 먹으면서 $3,000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실직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한 달에 $5,000, $6,000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데 누가 직장을 잡겠습니까? 흑인, 히스패닉들 돈 들어오면 다 쓰는데요. 그래서 이득 보는 게 밥집, 가발 가게 등등 이런 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돈 펑펑 쓰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4불 하던 햄버거가 6불 되고 8, 9불로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치가 너무 간단한데 바이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가 별 걱정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지경입니다. 개인적으로 돈 펑펑 나눠주는 바이든 정말 싫습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상원은 이날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을 표결에 붙여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바이든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무조건 맞겠다고 하자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인데요. 어찌됐든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바이든의 정치적인 승리라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절대로 협상하지 마라, 협상하면 지는 거다 라고 주의를 줬는데 물러터진 공화당 상원 영감탱이들이 또 이를 그르쳤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1조 예산안이 통과하자마자 초당적 협력은 개나 줘!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3조 5천억 달러 지출 부분을 공화당 협력 없이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꼼수가 바로 예산 조정 절차 활용입니다. 예산 조정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수단인데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에 필요한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12개 상임위가 세부 예산안을 마련하면 이를 취합해 자력으로 예산안 통과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공화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공화당 의원들 순진한 건지 노예한 건지 바이든만 좋은 일 시켜준 셈입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오히려 민주당 내 공화당 의원이라고 불리는 조 먼친 의원인데요. 이분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죠. 공화당의 유일한 희망이 민주당 의원이 되는 절대 이해 불가한 미국의 정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화요일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지금 밖에는 천둥 번개가 엄청 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진행 중에 천둥 소리가 지금 녹화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쾅쾅 울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바이든 이 번개와 천둥 속에 타이밍이 딱 맞네요. 사라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든 바이. 번개 슝 번개 다 빠지네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번개를 제가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빠이.